나눠준 프린트물에서 먼저 목록표부터 펴보세요. 오늘 한 개 말 거니까 좀 집중해서 듣기 바랍니다. 알겠죠? 네. 그 다음에 다음 주 목요일 날 시험 치는데 다음 주 수요일까지는 그러니까 요 시간대까지 이제 여기 내려오기 바랍니다. 알겠습니까? 네. 모의고사 대비 좀 수업을 하겠습니다. 모의고사 대비라기보다는 사실은 서술형 평가가 이제 곧 다가오는데 서술형 평가 범위가 6월 모의평가 범위하고 똑같으니까 일단 오늘 어쩔 수 없이 좀 복습을 해야 될 필요가 있어요. 알겠습니까? 그래서 그 의도로 하는 거니까 좀 아시고. 아따 오늘따라 또 비행기 또 많이 나네. 그 나눠드린 목록표에서 크게 페이지가 5, 6, 7, 8로 되어 있을 겁니다. 그죠? 6월 달에 2014학년도부터 해서 2016학년도까지 3개년 동안의 고등학교 2학년용 6월 평가원 모의고사를 정리를 해보면 주제가 크게 15개 정도로 압축이 됩니다. 시험 범위는 크게 1단원에서 2-1단원까지 그렇게 되는데 그래서 지금 각 반별로 수업 있을 때마다 1개 내지는 2개씩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죠? 원래는 업등 디법 수업에서 진행을 하려고 하다가 업등 디법은 뭐 개별적으로 오기도 하고 안 오기도 하고 또 수업 자체가 집중도가 좀 그렇게 높지는 않은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초반에 좀 하던 그 기본 포맷을 정규 수업으로 돌리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그렇게 해서 평가원 하기 전까지는 이렇게 하고 목요일날 평가원 시험 치고 나면은 2학년 5반도 금요일날 수업 들었죠? 이렇게 생각해보죠. 금요일날 하루는 잠깐 좀 쉬었다가 그 다음 주부터 해서 기말고사 칠 때까지는 하여튼 1학기 기말 끝날 때까지는 이제 모든 별 수업으로 진행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까? 됐나요? 지금 오늘 요번 시간에 볼 거는 주제 6입니다. 6. 주제 6에서 주제 6 전반적으로 쭉 훑어보면은 내용이 뭐예요? 예, 지진에 대한 겁니다. 지진은 현재 또 두 번째로 나눠드렸던 문제는 중간고사 문제입니다. 알겠죠? 그 안에는 시험 문제가 없죠. 예, 지진은 안 들어갔었으니까 그렇게 되고. 그래서 요 부분에 대한 거는 문장 하나하나를 조금 좀 정리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그 주제 6에서 첫 번째 보시면 H2에 1406-6 돼 있는데 요거 보는 방법은 아는 사람도 있고 모르는 사람도 있는데 잠깐 얘기하면 이겁니다. H2는 고등학교 2학년들한테 시행이 되었다. 1406에서 14는 2014년 연도를 얘기하는 거고 06은 시행월을 얘기합니다. 됐죠? 그 다음에 끝에 06은 6번 문제다 이 말이죠. 그럼 예를 들어서 H1에 1507-03이다. 무슨 말이고? H1은 고등학교 1학년 과학에서 그 다음에 1507 그러면 2015학년도 7월 달에 시행됐던 시험에서 1번 문제를 얘기한다. 이런 식입니다. 알겠죠? 그럼 향후에는 여러분들이 H2짜리보다는 뭐를 많이 보게 되냐면 3짜리를 더 많이 봅니다. 알겠죠? 결국에는 중심은 3학년용 수능 모의평가에 이제 포인트를 맞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H2 1406-06이 문장이 4개가 있죠. 보통 보기는 기억, 니은, 디귿 3개 나오는데 4개가 나온 이유는 뭐냐면 기억, 니은, 디귿에 해당하는 보기를 써놓은 것도 있습니다만 제시된 문장을 또 다 포함을 시켜놓은 겁니다. 알겠습니까? 하나하나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요번 시험에서 여러분들이 좀 기억해야 될 내용들이죠. 첫 번째 나온 게 PSC는 서울보다 부산에서 더 크다. 이렇게 돼 있죠. 첫 번째 나오는 게 뭐다? PSC 정의는 피파가 항상 먼저 도착하죠. 맞아요. 피파 도착구에서 에스파 도착까지 걸린 시간을 PSC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보통 구하는 방식은, PSC를 구하는 방식은, 뒤늦게 도착한 게 S파니까, S파 도착 시각에서 뭐를? P파 도착 시각을 빼준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얘가 가지고 있는 특성은 뭐냐면요. PSC는 일반적으로 어떤 성향을 좀 가지고 있느냐 하면, 무슨 말이지? 관측소의 위치가 진원으로부터 어떻게 될수록 멀어질수록 PSC는 어떻다? 커진다는 얘기입니다. 됐죠? 됐습니까? 첫 번째 문장 PSC는 서울보다 부산에서 더 크다라고 한다면 어떤 자료가 제시됐을 때 진원이 표시가 됐을 수도 있고요. 맞아요? 됐나? 아니면 PSC를 그림상으로 표현할 때 이런 방식이 있습니다. 뭐가 있냐면 이것도 좀 알아야 되죠. 지진계에 기록된 지진파. 뭐라고? 지진계에 기록된 지진파. 왜 갑자기 온몸에 힘을 주고 얘기하냐? 지진계에 기록된 지진파를 우리는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하면 이거를 지진기상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됐죠? 보통은 일반적인 그림은 쭉 있다가 이렇게 작게 미동을 하다가 진폭이 점점 커지는 형태의 그래프로 이렇게 나타나게 됩니다. 맞아요? 네. 여러분들이 좀 봐야 되는 거는 뭐냐면 예를 들어서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가는 게 현재 시간 순서라고 한다면 알아내야 되는 게 요 시점이 뭐가 된다? 요게 P파 도착입니다. 됐죠? 그러다가 진폭이 쭉 증가하는 요 시기, 요게 뭐가 될까요? S파 도착이 되겠죠. 그럼 지진 기상을 봤을 때 P파 도착 지점과 S파 도착 시점의 요 차이, 요 사이의 길이, 요 길이가 뭐에 해당한다? 요게 바로 PSC에 해당한다라는 것만 좀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됐어요? 그럼 상대적으로 이 길이가 길면 길수록 어떤 의미다? 그 지진 기상을 기록한 관측소가 진원으로부터 거리가 어떻다? 멀다.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됐죠? 됐나요? 오케이. 그 다음 두 번째. 아이고, 오타 났네. 이 지진은 무슨 지진? 천발. 천발이라고 하는 것은 진원의 깊이를 얘기하는 겁니다. 뭐라고요? 진원의 깊이. 그래서 지진은 천발 지진이 있고 진원의 깊이에 따라 나누면 신발 지진이 있습니다. 그렇죠? 두 개로 나뉘는데 천발 지진은 진원 깊이가 어디에서부터? 지표에서부터 지하 100km 이내에 있는 경우입니다. 됐죠? 네. 그러면 진원 깊이가 100km 이상이 되면은 뭐다? 전문적으로 구분할 때는 신발 지진만 있는 게 아니고 중발 지진이라는 것도 있어요. 됐나? 됐어요? 그러니까 얕다, 뭐 중간이다, 아주 깊다 이렇게 원래 구분을 하는데 지구학 원에서는 그냥 일상적인 것만 좀 하면 되니까. 그러니까 인류에게 가장 크게 영향을 주는 것은 천발 지진입니다. 뭐라고? 천발 지진의 여부가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일단은 지진의 뭐에 따라서 나눈 거다? 천발 지진이냐 신발 지진이냐 얘기하는 거는 진원 깊이를 파악할 수 있느냐 이 내용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문장. 서울에서 측정한 규모는 돼 있죠. 규모 동그라미. 되게 중요한 말이죠. 지진에서 항상 나오는 말 중에 하나가 규모라는 말과 무슨 말이 있다? 진도라는 말이 있습니다. 됐죠? 두 개 구분을 좀 해야 됩니다.
규모는 정의가 어떻게 되냐면 어디서 측정되는 값을 얘기한다. 공식적으로 얘기하면 진원에서 발생한 에너지 값입니다. 됐죠? 다시 말하고 규모는 진원에서 발생된 에너지 값이다. 진도는 지표. 진원이 아닌 다른 어떤 관측소에서 도달된 에너지 값입니다. 뭐라고요? 도달된 에너지. 도달된 에너지 값입니다. 됐죠? 예. 따라서 진도는 진원으로부터의 거리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됐니? 당연히 진도라는 놈은 뭐에 비례하느냐 하면 멀면 멀수록 어떻게 될까요? 약해집니다. 됐습니까? 그래서 꼭 하나 생각해야 되는 게 규모라는 것은 발생량입니다. 뭐라고요? 발생량이고 진도라는 것은 어느 지점에 도달된 엄밀히 얘기하면 세기를 얘기하는 겁니다. 됐죠? 그럼 둘 중에 지진 피해 정도와 직접적인 관계가 있는 것은 뭘까요? 진도. 진도를 보면은 그 지역의 지진 피해 정도를 어느 정도 예측할 수 있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됐죠? 주의하실 점. 원래 규모는 어디에서 측정하는 거라고 이론상으로는? 진원에서 발생된 양을 측정하는 건데 진짜 진원에 가서 될 수 있나? 그러면 실제로 규모값은 어떻게 산출할까요? 진도를 구해서 식을 역추산하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그럼 이런 거예요. 대전에서 지진이 터졌다. 뭐라고? 대전에서 규모 10짜리가 터졌다고 합시다. 됐습니까? 대구에서 측정하는 진도와 부산에서 측정하는 진도 중에 누가 클까? 따라서. 대전에서 빵 터졌어요. 대구에서 측정한 진도하고 부산에서 측정한 진도하고 누가 더 크다? 대구가 가깝죠. 맞아요. 그런데 둘 다 어쨌든 도달된 진도가 있을 거잖아. 맞아? 그걸 역추산해서 규모를 구하면 어떻게 돼야 된다? 같아야 됩니다. 알겠죠? 규모는 같아야 된다. 즉 관측 장소의 위치에 관계없이 어떤 하나 지진에 대한 규모값은 어때야 된다? 같아야 된다. 동일한 값이어야 된다. 이렇게 됩니다. 됐죠? 예. 반드시 좀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 네 번째 문장. 분석하는 겁니다. 기상청은 오늘 7시 2분경,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지진은 어디서 체크한다는 얘기고? 기상청에서 합니다. 기상은 기권 아닙니까? 그 해상 날씨라든가 해상 상태라든가 지진까지도 같이 포함합니다. 7시 2분경 백령도 남쪽 31km 깊이에서 깊이가 얼마라고? 따라서 무슨 지진? 천발 지진. 됐어요. 규모 4.9의 지진이 발생하여 백령도는 물론 서울 등 수도권 일대에서 건물이 흔들린다는 문의 전화가 잇따르고 있다고 발표하였다 돼 있죠. 규모가 얼마라고? 4.9라고 발표가 됐지. 그럼 잘 들어. 바로 위에 있는 문장은 맞는 말일까 틀린 말일까? 이게 같은 문제 안에서 네 번째 문장이 제시가 돼 있고 위에 세 개가 기역, 니은, 디귿으로 등장을 한 겁니다. 알겠어요? 그러면 디귿번은 맞는 말일까 틀린 말일까? 자료 없어도 알 수 있죠. 틀렸죠. 규모가 애초에 얼마라고 지정됐어? 4.9라고 지정이 되어 있었는데 서울에서 측정한 규모는 다를 것이다 라고 한 거니까 진도는 다를 수 있지만 그죠? 규모는 어때야 된다? 역추산했을 때 같아야 된다. 됐나요? 참고로 하나만 더 얘기할게요. 예전에는 진도 값이 크면 클수록 피해 정도도 크다라고 그냥 단정 지어도 상관이 없었습니다. 됐나? 뭐가 클수록? 진도가 크면 그만큼 피해 정도도 크다라고 단정 지을 수 있었는데 이건 좀 되긴 됐어요. 한 10여 년 전부터는 뭐가 나오냐면 이거예요. 진도는 똑같은데 뭐라고? 진도는 똑같은데 피해 정도는 다를 수도 있습니다. 알겠죠? 그러니까 진도는 엄밀히 얘기하면 어느 지점에 도달된 에너지 세기잖아. 맞아? 그럼 예를 들어서 대구에 도달된 것도 10이고 그 다음에 경주에 도달된 것도 10이라고 합시다. 됐니? 근데 피해는 다를 수도 있죠. 됐습니까? 뭐 때문에? 뭐 때문에? 일단 땅덩어리 상태가 단단한 정도가 어떨 수도 있다.
다를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지진에 대비해서 가지고 있는 어떤 내진 설계라든가 이런 비율이 다를 수도 있죠. 그래서 피해 정도는 분명히 진도에 비례하지만, 다시 뭐라고? 피해 정도는 진도에 비례하죠. 일단 진도가 클수록 피해는 큽니다. 맞아요? 그러나 진도 하나만으로 피해 정도를 모두 단정 지을 수는 없다. 이렇게 됩니다. 됐어요? 이 문제를 좀 더 비비꼬아 버리면요. 이렇게 된다. 어느 한 지진이 터졌는데 진원으로부터의 거리가 같은 두 지점이 있습니다. 뭐라고? 거리가 같은 두 지점이 있습니다. 진도가 다르게 측정이 돼. 그러니까 어떤 경우에는 진도 안에다가 집안의 정도를 반영해서 표시하는 경우도 조금 있습니다. 알겠습니까? 그 문항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결정을 좀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죠? 자, 그 다음에 5번째 문장 보겠습니다. P파의 전파 속도는 S파보다 빠르다. 그 다음에 P파에 의한 지진의 피해는 S파보다 크다. 그 다음에 A가 길수록 진원까지의 거리가 더 멀다. 이래 돼 있는데 이 세 문장은 지진파에 대한 비교적 종류하고 지구학 원에서 알아야 되는 거는 뭐 있나? P, S, L입니다. 됐죠? 첫 번째, 속도. 뭐라고? 평균 속도로 얘기하면 얘 8이고요. 얘 4고 얘 2입니다. 단위는 km/s. 됐어요? 그러니까 누가 제일 빨라? P파가 제일 빠르죠. 그 다음에 진폭. P파가 최소, L파가 최대입니다. 얘들 중에는. 됐나요? 추정해보자. 각각이 한 번 정도 전달되었을 때 피해 정도를 따지면 누가 최대일까요? L파는 이 말이지. 봐봐. P파는 요 정도 흔든다면 L파 이만큼 흔들잖아. 맞아? 근데 P파는 이렇게 하면서 어떻게 한다? 빨리 지나가죠. 휙 하고 지나간단 말이야. 근데 L파는 천천히 지나가면서 막 미친듯이 쭉 흔든다. 이 말이지. 맞아? 따라서 피해 정도는 누가 제일 크다? L파가 제일 크고 P파가 최소가 되겠습니다. 됐어요? 그 다음에 물리적인 종류로 구분하면 P파는 종파입니다. 뭐라고요? S파는 횡파에 해당합니다. L파는 참 진짜 마음에 안 드는데 지구과학에서는 표면파라는 말을 씁니다. 뭐라고요? 물리적으로는 횡파에 해당합니다. 그러니까 다른 점이 있다면 S파하고 L파는 같은 횡파인데 S파는 지구 내부를 어느 정도 지나갑니다. 됐니? 근데 L파는 말 그대로 지구 표면에, 지각 표면으로만 전달되는 파동이다. 됐나요? 됐어요? 그래서 사실 L파는 2차 간섭파이기 때문에 2차 생성파입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얘기할 수 있는 거. 매질의 종류에 관계없이 통과하는 놈은 누구? P파만 가능합니다. 종파가 고체, 액체, 기체 다 통과합니다. 됐죠? 그런데 횡파라고 지정된 놈은 처음 발생되는 매질에서만. 뭐라고? 처음 발생된 매질을 통해서. 그럼 대부분 지진은 고체, 액체, 기체야. 고체에서 터지죠. 네, 그래서 고체에서 터진 S파는 고체로만 통과가 가능합니다. 됐습니까? 액체를 만나면 파동이 끊겨버립니다. 진동은 어느 정도 이루어질 수 있지만. 됐죠? 그 다음에 지구 내부 조사를 할 때 지진파를 사용합니다. 됐나? 사용 못하는 거는 누구예요? L파 사용 못합니다. 됐죠? 표면파니까. 또 하나, 이미 과학자들에 의해서 지구 내부는 조사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 중에 외핵이 액체 상태라는 것을 알아낸 것도 역시 지진파 덕분입니다. 누구는 통과하는데? P파는 통과하는데 누가? S파가 통과하지 못하는 걸로 알아낸 거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래서 주의하실 점이 H21506의 18번에 보시면 3개가 나와 있는데 첫 번째 거는 속도 비교죠. 두 번째는요.
이걸 진폭 비교라고 하면 안 된다. 이거 두 개 알고 있는 상황에서 이걸 물어본 겁니다. 알겠죠? 세 번째는 뭘까요? A를 추정해 봅니다. 세 번째 문장에서 A를 추정해 보면 뭘까요? 뭐가 길수록 진원까지의 거리가 더 멀다? 그렇죠. 지구학 원에서는 진원 거리를 추정할 수 있는 내용으로는 진도 크기나 뭐 크기나? 진도 크기나 PSC 요 딱 두 개밖에 없습니다. 그게 길다고 했으니까 진도를 길다 이래 표현은 안 하죠. 자, 두 개 더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H21606의 16 지표면의 흔들림 정도는 지진 B보다 작다 돼 있는데 이건 어차피 뭐 자료를 봐야 해결이 되는 건데 요거 하나 물어볼게요. 지표면의 흔들림 정도 몇 줄 거라? 일단 뭐로 판정할 수 있을까? 이 중에서 나오는 말 중에 지표면의 흔들림 정도 가장 직접적으로 와닿는 거는 진도입니다. 알겠어요? 됐습니까? 네. 그 다음에 지진의 두 번째 뭐? 규모.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발생량 되겠습니다. 됐죠? 그 다음에 진원까지의 거리 돼 있는데 진도하고 규모가 등장했을 때는 진원까지의 거리를 뭘로 판정했을까요? 정리해보면 이 말이잖아. 지진 파트에서 진원 거리를 따지는 거는 두 가지가 있네. 뭐? PSC가 있고 진도 크기. 이 문제 같은 경우에는 160606 같은 경우에는 진도로 판정을 하겠죠. 그럼 어떻게 되면 멀다? 진도 값이 작을수록. 됐습니까? 그런 형태로 여러분들이 좀 보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했는 김에 7페이지 하나 펴보세요. 그 한 문제짜리 하나 나왔는 거 있어가지고 잠깐 얘기하고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H21406-18인데요. 첫 번째 문장 읽어보겠습니다. 우리나라에서 나는 비가 많이 오는 계절에 주로 발생한다. 뭔지는 모르겠는데 비가 많이 오는 계절에 뭐 어쩌고 되어 있어요. 맞아요? 두 번째, 가해 경보가 발생되면 책상 밑으로 신속히 대피해야 된다. 딴 거 다 치우자. 뭔진 모르겠는데 뭔가 발생하면 책상 밑으로 숨어야 되는 건 뭐야? 지진입니다. 알겠죠? 일단 그거만 일단 기억해놔라. 알았어요? 그 다음 세 번째, 가와 나는 A의 예에 해당한다. 이 문제가 뭐냐면요. 너가 이거 있지? 그림 중에 기권, 뭐 수권, 직권, 가운데 생물권 해놓고 화살표 막 해놓고 A, B, C, D 해놓은 다음에 이 문제가 뭐냐면 그림을 두 개 줬어요. 사진을. 가가 뭐였냐면요. 사태입니다. 뭐라고? 산사태. 알겠어요? 그 다음에 나 그림이 뭐예요? 쏘리. 나의 그림이 사태였고요. 가의 그림이 뭐였냐면은 쓰나미였습니다. 뭐라고? 됐습니까? 그러면 잘 들어요. 가의 그림이 제가 지금 쓰나미라 그랬죠. 쓰나미는 어느 권에서 어느 권과의 상호작용이고 직권에서 수권이죠. 맞아요. 그러니까 심해저 먼 바다에서의 지진이 그 해안가에 엄청난 크기의 파도를 만들어낸, 맞습니까? 해일을 만들어내는 것을 우리가 쓰나미라고 합니다. 맞아요? 그러면 쓰나미가 발령되면 책상 밑으로 신속히 대피해야 된다. 맞아, 틀려? 지진이 발생해서 맞는데 쓰나미는 냅다 뛰어야 되죠. 실제로 쓰나미 올 때는 지진이 느껴져 안 느껴져? 안 느껴져요. 그 지진은 이미 그 지역으로도 졸라 먼 데서 일어난 거예요. 깊은 바다에서 일어난 거고.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물을 갖다 이렇게 담그고 있는데 이 먼 데서 흔들었다 이 말이에요. 알았어요? 그래서 위에까지 뭐가 파동이 수면파가 전달이 돼가지고 그 파도가 어마어마하게 중첩돼서 해안가를 덮치는 것을 쓰나미라고 하니까. 그러니까 쓰나미가 발생할 때는 전조 증상이 뭘까요? 참고로 알아둡시다. 왜냐하면 이 사태하고 쓰나미는 지질학적인 피해입니다. 뭐라고? 지질학적인 피해 현상은 그 단원의 제일 마지막에 나와요. 그래서 시험에 충분히 활용될 수 있고 어떤 식으로 더 많이 활용되냐? 방금 내 얘기했지. 수권이냐 직권이냐 이거 지국의 상호작용하고 엮일 수 있기 때문에 최소한 이 두 개는 좀 알아야 되는데 전조 증상이 뭘까요? 쓰나미는 갑자기 오나? 파도가요.
거의 한 10에서 20m 높이쯤 되려면 물이 어마어마하게 많이 몰려야 되죠. 그래서 전조 증상이 바로 뭐냐면 해안가에서 물이 한 200여 미터 정도 갑자기 빠져나갑니다. 물이 이렇게 해안선이 쭉 빠져나가요. 알겠어요? 예를 들어서 서해안이면 어디면? 서해안이면은 헷갈릴 수 있지. 썰물인가? 오늘따라 썰물이 졸라 빨리 일어나네? 이래 되는데요. 맞아요? 근데 빠지는 속도 어마어마하게 빨라요. 갑자기 쭉 하고 빨려 들어가듯이 빠져나갑니다. 근데 예를 들어 동해안 같은 경우에는 민물 썰물이 확 안 들어오잖아요. 맞아요? 근데 쭉 빠져나갔다 해야 된다. 무조건 냅다 띄어야 됩니다. 무조건. 태백 산맥 쪽을 향해. 알겠어요? 됐어요? 그 다음에 사태. 사태는 유튜브에 강의 올려놨습니다. 짧아요. 한 13분짜리 정도 됩니다. 됐습니까? 사태에서 주의해야 될 내용은 받아 적을 사람 받아 적으세요. 안식각. 뭐라고? 그 정의를 정확하게 아시는 게 좀 중요합니다. 자, 사태가 일어나는 데 있어가지고 건조한 토양보다는 물이 많을수록 일반적으로 사태율은 심해지긴 합니다. 알겠어요? 그런데 주의할 점이 물을 적당히 함유하고 있으면 어떻게 될까? 응집력이 세져가지고 안 내려갑니다. 알겠죠? 사태를 막기 위해서 사태는 일종의 뭐와 연결시킬 수 있냐면 사태를 통해서 뭐가 일어나느냐 하면 토양의 유실이 일어날 수도 있어요. 맞아요? 따라서 사태를 막는 방법은 토양의 유실을 막는 방법과 어느 정도 일맥상통하는 면이 있습니다. 알겠죠? 예를 들어서 사방댐을 건설한다거나 다락논을 설치한다거나. 근데 뭐니 해도 근본적으로는 나무 많이 심으면 됩니다. 알겠어요? 나무가 많으면은 뿌리의 어떤 그 응집작용으로 인해 가지고 엔간해서 잘 사태가 안 일어납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서 그림이 뭐였냐면 산이 진짜 무너져 내린 거예요. 됐어요? 그럼 홍수가 일어나면은 어때? 물이 너무 많은 거죠. 사태가 일어날 확률이 어떻다? 대단히 심해진다. 벌써 한 몇 년 됐는데 서울 서초구에 그거 아파트 덮친 거 영상 보신 적 있으시죠? 네. 그 아파트 안 무너진 게 진짜 신기한 겁니다. 그래, 내가 그 생각을 해서, 요즘 아파트 약간은 튼튼하게 짓긴 짓는구나. 두 가지를 보고 알았어요. 우리나라 건설사에서 요즘은 삥땅 안 치고 제대로 짓는구나. 두 가지 사건. 하나가 서초구 그때 산사태. 두 번째가 뭐냐 하면, 재작년입니까? 태풍 최근에 뭐 있었노? 작년이가 재작년이가. 볼라벤 맞아요? 이름 내가 하도 많아 까먹어가. 부산 해운대 앞에 보면 볼라벤은 좀 오래 마린시티라고 있죠. 예, 해안가 바로 앞에 있는 거. 작년이 싶은데 파도 그대로 덮쳤잖아요. 넣어봐도 그 느낌 안 들더라. 이게 무너지는 게 문제가 아니고요. 그게 보면 땅이 대부분 모래일 거 아니야. 그 인근 지방이 막 때리다 보면 왜 될 수도 있노? 이게 무너진 건 둘째치고 단체로 이렇게 쭉 쓸리갈 수도 있지 않다? 그거 사는 새끼들은 뭔 생각으로 사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난 졸라 겁나기 싶은데. 그리고 그 주변의 집안들이 지금 대단히 약합니다. 인간의 욕심은 어디까지 가는지 잘 모르겠어요. 대구에도 위험한 데인데 하나 알려줄까? 대구에 대표적으로 위험한데. 팔공산 튼튼해요. 팔공산은 기반함이 화강암입니다. 화강암 기반함이면 짱입니다. 그 스웨덴인가 덴마크의 지하철 있죠. 그거 나도 TV를 통해서 봤는데 거기는 지하철이 무너질 확률이 거의 제로에 가까워요. 왠지 압니까? 지하철은 보통 땅을 뚫기 쉬운데 뚫기 어려운데 뚫라. 쉬운 곳에 뚫으면서 보강 작업을 대니 튼튼하게 하는 거예요. 됐어요? 스웨덴은 발상을 전환했어요. 뭐냐면 원래 그 화성암 있죠. 화성암 중에도 화강암이 제일 단단합니다. 뚫기도 어렵고 그 대신에 튼튼하기는 어떨까? 제일 튼튼하겠지. 그러니까 말 그대로 화강암에다 동굴을 뚫은 거예요. 그러니까 내려가 보면 지하 동굴처럼 생겼어요. 대신에 그 지하철을 만들기까지는 어땠지만 너무 힘들었지만 그 지하철은 안 무너집니다. 미칠 듯한 지진이 오지 않거든. 근데 대구에 범어네 거리 아나? 그거 가보면
대구에서 아마 제일 높죠. 두산 위브 있죠. 예. 제니스. 예. 걔가 서 있는 땅덩어리가 제가 예전에 거기 약간 그 집안 조사를 해달라요. 손으로 이렇게 쭉 만지면 산에 가보면 돌 중에 손으로도 이렇게 우르르 부서지는 퇴적감이 있어요. 그런 지역입니다, 거기가. 위험한 싶어서 그래서 거기가. 대구는 엔간한 사건, 사고가 많았죠. 예. 극단적인 사건, 사고 많았죠. 불타는 지하철 있었고요. 그죠? 그 다음 동네 하나가 사라진 사건도 있었고요. 맞아요. 동네 하나가 사라졌잖아요. 가스 폭발로. 99년인가 그럴 거예요. 그 동 이름이 사라졌어요. 그 사건 이후에 동 이름을 없애버렸어요. 대구에 원래 아현동이라고 있었습니다. 그 지금의 송현동. 저 대곡 쪽에. 허원 이쪽, 달서구 쪽에, 남구에. 그 동네 하나가 다 날아갔죠. 일단 고등학생도 그때 한 400명 죽었고요. 왜냐면 아침 등교하던 시점이었습니다. 그래서 많이 죽었습니다. 대구에서 이제 사고 일어난다면 한 게 있죠. 뭐. 이제 뭐 예를 들어 뭐 비행기 와가지고 뭐. 저는 좀 정신이 오락가락 하는 것 같은데. 뭐가. 잘 모르겠습니다. 뭐 온갖 게 다 일어나죠. 고담시티라고 하는데 고담시티면 배트맨이 있어야 될 거 아니야. 배트맨은 어디 가고 없고. 맞아요. 괴롭게 생각하지 말고 원래 사실 대선 끝나고 나서 좀 쪽팔린다고 생각도 좀 했었는데 예. 쪽팔려 할 필요 없습니다. 이런 대단히 악조건 속에서 고등학교를 정상적으로 졸업한 여러분들이 곧 레전드입니다. 알겠어요? 살아있는 존재 자체가 레전드인 곳이 대구입니다.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여 살던 놈은 딴 데 가면은 잘 살까 못 살까? 못 살아요. 잘 살죠? 야, 여기서 대구의 더위를 이겨낸 사람은 대한민국 어디 가도 버텨냅니다. 서울에 실제로 여름에 막 TV 보면 뭐 열대야를 이기기 위해 한강변으로 나온 사람들 뭐 이런 거 있죠. 실제로 가보면 더울까 안 더울까? 안 더워요. 가보면 새끼들이 이 정도 가지고 이런 생각이 듭니다. 실제로 서울이 더운 거는 햇살이 더운 게 아니고 걔네들은 조금만 더워도 뭘 하냐면 에어컨을 졸라 많이 틀어요. 그럼 에어컨을 틀면 바깥쪽으로 뭐가 나오나? 실외기 온기가 나오죠. 내가 볼 땐 그것 때문에 더워요. 서울은. 대구는 자체가 덥잖아요. 맞아요. 여러분들이 이곳에서 고등학교 생활을 정상적으로 마치는 것 자체만으로도 자부심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누가 시비 걸면 씨발 네가 뭔데 이렇게 얘기하면 됩니다. 알겠어요? 단 그거 가지고 다른 지역의 사람을 깔 필요는 있나 없나? 없죠. 깔라면 전라도까지 말고 서울을 까세요. 알겠어요? 됐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유튜브에서 이제 서울 시청자층이 줄어들겠구만. 나는 편집